진짜 các bạn, 네, 에듀아에서 쓰는 기초 베트남어 파트를 제가 네 파트로 나눴죠. 바로 개념 어휘, 그리고 여기 나오는 필수 문법, 또 핵심 문장, 파이널 상황 독해 이렇게 파트별로 정리를 제가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필수 문법 편은요, 바로 표현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베트남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문법이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베트남어는 어휘 자체가 어떤 변형을 겪지 않고 하나의 뜻이 그대로 그 뜻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뜻을 이용해서 또 중요한 이 문법이랑 어떻게 믹스가 되어 있는지, 사실 이 베트남어에서 필수 문법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해석하는 어떠한 약간의 팁 정도로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여기 나오면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이런 게 문법적으로 작용하는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도 베트남어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법이니까 어렵지 않나요? 라고 물음표가 딱 나와져 있어. 선생님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어는 어떤 단어의 변형이 없다고 했고, 그 다음에 뜻만 외워도 해석이 가능하죠. 거기에다가 문법이라고 하면은 거창하게 어떤 그 문법에 해당하는 용어들이 막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베트남어도 뭐 전치사니, 조동사니 이런 게 있어. 근데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걸 썼을 때, 이런 장치를 썼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바로 그게 중요한 거고, 이번 베트남어에서도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보아야 할 이 문법들은 바로 어떤 표현의 학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 그래서 how to study, 어떻게 필수 문법을 공부하죠? 라고 이제 보아져 있는데, 필수 문법은 바로 해석에 필요한 그 핵심적인 요소들을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그 표현과 뜻을 학습하는 데 의미를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어떤 베트남어가 영어처럼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부분도 물론 있긴 있어. 하지만 단 일부분이라는 거고, 어떤 문장이 나올 때 이런 표현을 쓰면은, 이런 걸 쓰면은 이게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이렇게 장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니까 반드시 이거 뼈대가 되는 문법도 알아놓으면은 여러분 해석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하고 매끄럽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고, 물론 기본적으로 어떤 걸 썼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거다라고 선생님이 베이스는 그대로 설명할 거야. 하지만 강의하다가 선생님이 요런 거는 이렇게 베이스로 해석을 하지만 이렇게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해석을 빨리 할 수 있고 매끄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도 제가 팁처럼 조금씩 강의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필수 문법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알아두면은 난이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분명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확신하니까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 수능 기초 베트남어 문법은 해석을 위한 표현일 뿐이다 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거창하게 막 여러분이 머리 싸매고 문법 뭐지? 라고 어떤 용어에 집착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순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 물론 어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가 하나의 뜻을 가진다고 했잖아. 웬만해서는 여러분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문장이 나오면은 분명 어순이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말을 분명히 할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석하면은 이때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조금 쉽겠다라고 그런 방법적인 요소까지도 같이 알려줄 거니까 이번 필수 문법에서 여러분은 어떤 표현을 익힌다라고 부담 없이 잘 들었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강의하는 대로 팁적인 것도 눈을 크게 뜨고 잘 적으면서 따라오면은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요거였지 하고 딱 생각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문법을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필수적인 뼈대는 우리가 알아야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문법보다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런 장치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팁을 알려준다고 말을 했었지. 그 다음에 문법의 용어는 몰라도 된다. 뭐 조동사 이런 거 분명히 나오지만 여러분 이런 조동사라는 단어에 집착하지 말고 이런 게 쓰였을 때는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즉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그 뜻을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언어는 이렇게 파트로 나눠져 있지만 하나의 그런 완전체라고 봐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문법에서는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얘들아? 뭐, 상관 접속사, 뭐, 조동사,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접속사, 이때는 이런 거 쓰는구나. 또, 이런 표현을 쓸 때 짝을 이루어지는 이 표현은 요거였지.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이 나오고요. 요런 대답이 들으면 위에는 뭐가 들어갈까? 이런 식으로 문법이 나오는 거니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물론 암기는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수능 기초 베트남어 문법의 문제는 영어랑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뭐 동사 변형이나 그런 거는 없다고 했으니까 일단 그 뜻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알아야 되고 그 쓰임새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랑 짝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다, 이런 방법적인 거, 그리고 스킬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테니까 이번 뼈대가 되는 필수 문법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놓아야 되는 부분이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필수 문법 편에서 항상 공부를 같이 해야 될 것이 표현을 익히는 방법, 그리고 뭐 짝을 이루는 거 해서 기본적인 문법에 나오는 용법들은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디 위치하고 이런 것들을 잘 본다면은 필수 문법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목차별로 정리를 했고 여러분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 잘 따라오면은 여러분은 해석하는데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어떤 팁적인 역할을 하는 파트니까 이번 필수 문법도 반드시 잘 마스터하길 바래. 그러면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진짜 땀비에